올여름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내 새로 조성된 공중 화장실로 인해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초량천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고 악취가 나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기관의 첫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축소 은폐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부산 중구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올여름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 지난해와 비교해 급증했는데요. 송정 해수욕장 역시 7월 한 달에만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송정 해수욕장 내 새로 조성된 공중 화장실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민원25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의 천국이라 불리는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지난 7월 해수욕장 개장식에 맞춰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된 공중 화장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들어선 이후 악취가 심해졌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입구부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냄새가 나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이 주민들은 이 화장실 바로 위 죽도공원까지 이 악취로 뒤덮여 있다며 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기 이전에는 괜찮았습니다. 너무 좋았었고 냄새도 없었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 자체를 새로 짓고 나서는 공원 자체가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심한 악취가 이어진다면 자칫 송정 해수욕장의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광차가 많이 들어와요. 숙박지에 자고 바닷가에는 쉼터가 있고 죽도공원 이거 하나라. 아침에 자고 나면 바닷가에 좋죠. 산에 올라오시면은 내려가기 바쁘다. 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무슨 냄새야? 똥 썩는 냄새가 난다 하고 내려갑니다. 바로 이 냄새 올라가 산에 공원에 쉼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취가 계속 나는지 일주일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이전보다 악취가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하루 2차례 이상 지속해서 점검한 결과 공중 화장실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악취가 났던 원인은 무엇일까? 공중 화장실 조성 이후 정화조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이끼와 미역 등 해조류의 썩은 냄새가 뒤섞여 일시적으로 악취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건조기 등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말한 편의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한 달간 송정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65만여 명, 지난해 39만여 명에 비해 급증한 상황.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송정 해수욕장의 매력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기관의 첫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부터 시작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불황인 단속 규정과 시설 수용 과정의 위법성,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축소와 은폐 시도를 밝혀냈고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사망자가 105명 더 많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 부산시에 형제복지원 사건 담당 부서를 위한 예산과 규정, 조직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2020년 0.75명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의 합계 출산율이 0.38명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가장 낮았고 영도구도 0.55명으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입니다. 23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인 8,900여 명보다 300여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38명으로 전달 대비 2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74%를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기저질환이 있는 7, 80대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314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기장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부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기장읍 실항리 62의 17번지 남동측 약 42.75km 해상에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사업자가 해상의 바람세기 등 기상 상황을 조사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해상풍력 발전 사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의회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기장 앞바다에서 추진될 경우 어민들은 생업의 터전이 축소되고 해양 오염 등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폐교된 좌성초등학교가 1년 넘게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6월 폐교된 자성초등학교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은 부지 매입 이후 1년 넘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밝히지 않고 방치해 주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2주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뛰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쌀과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한 개에 1,000원이던 애호박은요 3,000원, 무려 3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올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000원, 꽤 차이가 나죠.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저렴한 건데요.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도심 하천의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원된 하천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네, 이 하천의 변화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한 물 위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바닥이 보일 정도의 얕은 수심에 유속까지 느립니다. 지난해 10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초량천의 모습입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잡풀과 이끼가 전부입니다. 하천 바닥에 이끼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걷어 올려 보겠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이처럼 한 움큼 걷어 올려집니다. 하천 양쪽으로 보행 데크가 설치됐지만 차도와 맞닿아 있어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10년 동안 진행된 초량천 복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4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제2의 청계천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악취만 풍겨납니다.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시원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래서 휴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그런 기능이 없어요. 거기 누가 들어가서 쉽니까? 아무도 안 쉬잖아요. 그냥 통행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천의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하천 바닥 청소를 위해 고압에 물을 쏟아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질이 시커멓게 떠오릅니다. 당초 목표였던 생태하천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인은 하수관을 차단하지 않아 생활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관 그 오폐수 분류 작업이 또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원수 확보의 방안, 생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확보 방안 이런 충분히 고려한 후에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며 복원한 초량천.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초량천 2단계 구간 복원 여부를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BTS가 오는 10월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BTS는 오는 10월 15일 기장군 일광읍 한국유리 부산공장 부지에 특설 무대를 꾸미고 10만 명 규모의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S는 앞으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기원 콘서트를 시작으로 내년 초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와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 등에도 참석해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11시쯤 북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7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남편은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갑자기 발생한 불로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소고기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도매시장 등 관련 기관의 출하량을 늘리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과 수급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업체의 제사용품 할인과 특판 행사, 동백전과 연계한 추석 할인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도심 열섬 현상 해소를 위해 버스 승강장 9곳에 이팝나무 47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구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흡수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과 녹지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운대문화원이 2022년 지방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총 4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작품은 간비오산 봉수대, 봉수대가 먹고로 해운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간비오산 봉수대를 소재로 한 향토 인형극입니다. 총 3회 공연은 해운대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진행되고 1회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운대문화원은 인형극 공연과 함께 봉수대 만들기 체험활동, 도보로 간비오산 봉수대를 찾아가는 여정, 해설을 담은 기획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민간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